네, 저도 뭐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도자료나 이런 문자들 때문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문자를 받는데 그장 문자 중에서도 가장 설레이는 문자는 바로 택배 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택배 문자가 왔다 그래서 바로 이 링크를 누르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시 스미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소액 결제 사칭, 또 악성 코드 심기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어떻게 하면은 스미싱 피해 줄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뭘까 했더니 사기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뭐 최근에는 워낙 이제 모바일 기기나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스미싱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 지난해 기준을 말씀드리면 18년도에 사기 전환에서는 피해 규모액이 4,440억 원이 됐었습니다. 억 원이요? 예. 아, 근데 너무 이게 많네요.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17년도에 비해서 보면은 80% 이상 증가된 거거든요. 아, 증가폭만 80%예요?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이게 피해액이 2,431억 원이었으니까 네. 이게 80% 이상 증가된 거죠. 그러면은 보이스피싱 이렇게 날로 증가되고 있고요. 네. 그럼 올해 기준으로 봤어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1월부터 7월까지는요. 1월부터 9월까지는요. 이미 2018년도 피해 규모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요? 잠정치인데 4,817억 원 잠정치거든요. 이미 작년치를 더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연말까지 있다. 가면 정말 커지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스미싱 건수도 한번 봤어요. 스미싱은요. 1월부터 7월까지 올해 건수가 한 17만 건이었는데 이게 작년보다 21% 증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의아해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신문 보도를 통해서 피싱이라든지 스미싱 아니면 보이스피싱 이런 사례가 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줄지가 않는다는 게 정말로 의아하거든요. 그만큼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더라고요. 네, 정말 교묘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수법도 정말 교묘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택배와 관련된 스미싱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레잖아요. 택배 그렇죠. 네, 문자. 도착했다고. 근데 그 설렘을 깨는 게 있습니다. 반송됐다. 아, 받아야 되는데 네. 반송됐다고 나온 거죠. 그렇죠. 확인의 주소를 확인해라. 이런 거거든요. 확인하고 싶죠. 네, 확인하고 싶죠. 이거 왔다는데. 주소를 왜 그러지? 확인하시면 누르는 그렇죠. 순간 이제는 바로 이제는 해킹이 스미싱, 돼버리는 뭐 예, 악성 스미싱이 코드에 감염된다거나. 그렇죠.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이제 나의 개인 정보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생겨거든요. 그러니까 스미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그 SMS와 이제 해킹과 그 관련돼서 그러니까 같이 짬뽕돼서 나온 거거든요. 믹스돼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스미싱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좀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사실 뭐 택배도 택배인데 참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나 싶은 게 돌잔치나 네. 아, 맞아요. 청첩장 같은 거 요즘에 모바일로 많이 주고받는데 이것도 사기를 하는 요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던데 네네. 수법들이 많은가 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택배 조회 이런 어떤 문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인사도 있고요. 네. 명절 그다음에 인사. 모바일 상품권. 아, 예, 이게 갑자기 모바일 상품권 왔다 그러면 먼저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게. 문자를 받지 않고 지금 예. 말씀만 들었는데도 누르고 싶다는 예, 생각이 막 누르고 드는 싶죠. 정도인데. 얼마짜리인지 그러니까요.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승차권도 있고요. 공연 예매권 이런 것을 통해서 예매권. 사실 이제 문자나 이제 SMS가 많이 오거든요. 네. 이걸 터치하는 순간 이제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결혼한다 축하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청첩장 꼭 네, 눌러보고 보내면은 싶은데, 예. 저거는 궁금하고 장소라도 일단 알아야 되니까 네. 누를 것 같거든요. 그 무엇보다 지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지인이 또 적어 지인이 보내면 번호로 안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 스미싱하고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그런 사기 수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 사례를 보면서 나도 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도 굉장히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도 당한 케이스예요. 어떤 사례를 제가 좀 소개해드릴 텐데 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한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보이스 일당한테 전화를 받아요. 그게 네. 뭐냐면은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했으니까 조사를 받아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많이 알게 된 사례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부합니다. 근데 굉장히 고도화 시켰더라고요. 바로 윤석열 검사총장의 직인이 찍힌 구속영장까지 보여주면서 이거를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총장직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사기꾼들이 바로 이제 양념이라는 걸 좀 치게 됩니다. 뭐냐면 보안 앱을 깔아야 된다. 근데 보안 앱이 실제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있죠.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 막아주는 가보면 게 있죠.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깔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빠른 처리를 위해서 원격 조정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네. 어려우신 내 폰을 분들은 다루기 네. 어려우면 제가 그렇죠.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맞아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실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조정을 하면서 빠르게 처리하겠다. 근데 이걸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원격 조정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깔자마자 이제는 악성 코드가 심게 되는데, 근데 이 악성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기꾼들한테 저한테 전화 오면요, 경찰 번호로 떠요. 112. 아, 정말요? 네, 사기꾼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그게 112로 뜨고요. 아니면 검찰청 번호로 뜨고. 더 무서운 게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 폰에서 112를 누르거나 아니면 검찰청으로 전화를 걸면 그게 사기꾼한테 갑니다. 아, 전화가. 연결이 그렇게 되는 아, 거예요. 네, 프로그램을 깐 거죠. 이게 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속아요? 이거는 뭐 정말 안 속을 수밖에 이건 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아예 안 깔았어야 되는데 이게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깔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어떤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로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111 걸어도 사기꾼들이 전화를 받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어마하게 받은 다음에 그걸 또 보이스 일당에게 넘기게 되는.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스미싱까지 넘어온 사례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지금부터 좀 발견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URL, 정말로 뭘 어떻게 셋업을 해라 이런 얘기해도 절대 셋업하면 안 되겠다. 이런 주의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걸 속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속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또 속을 바뀌었습니다. 수밖에 그리고 예전에는 070 같은 번호로 뜨면 네네. 이거는 속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뭐 네. 112라고 네네. 전화가 온다고 하니까 네네네. 이거 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있어야 될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작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발신번호 변작인데 사실 이런 겁니다. 보이스 일당이 중국에서 070으로 많이 걸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소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070으로 걸어오면 일단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변작하는 기술인데 뭐냐면 0이라든지 1588 대표번호로 오게끔 하는 서비스가 실제 있어요. 있기는 별점 통신사 안에도. 저도 사실 저희 회사가 0505 인터넷 팩스인데 02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마 뉴스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를 대표번호인데 국가 정보, 그러니까 국가 대표번호, 행정에 있는 대표번호로 가는 거를 막았어요, 사전에. 이것까지 막습니다. 그건 안 근데 되겠네. 일반 번호를 사전에 막기가 힘듭니다. 그건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010, 02 이런 010. 거로 많이 오지 않으셨나요? 그쵸. 저는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저도 요즘에. 많이 봤습니다. 예,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전화가 와서 자꾸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해킹이 되는데 이런 것도 요즘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조건 터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부분이 있는데 디바이스 관리에 가보시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껐다 켰다 하면서 사실 이거를 예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소액 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어떤 방법도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이제 모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스미싱 문자라든지 보이스피싱 왔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은 예방일 것 같은데 네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피해 규제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피해 규제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빨리 경찰이라든지 금융감독에 신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띄워줍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사실 금융당국이나 아니면은 그 은행 쪽에다가 접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전화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 빨리 알리셔서 사실 확인선을 받으신 다음에 가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명의자 채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제가 돈을 잘못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채권을 묶이게끔 빨리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게 근데 2달이 걸려요. 예, 오래 2달, 걸리네요. 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은행권도 그래서 이의 신청이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고 만약에 그 전까지 이의 신청이 없다, 그럼 14일 이내로 이제 은행에서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그를 변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시스템도 절차도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악성 파일 삭제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해봤는데 그 스마트폰에 가보면 내 파일이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안드로이드 기준입니다. 그렇죠. 안드로이드. 내 파일에 가시면은 다운로드 폴더가 있어요. 예, 다운로드 폴더 가신 다음에 확장자가 APK. 그러니까 이게 APK.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라는 어떤 파일 확장자거든요. 네네. APK 프로그램, 그러니까 확장자를 찾아서 이 확장자라는 지워버리시면 거는 됩니다. 파일명 뒤에 붙는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apk 네. 이게 확장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원칙적으로 삭제하시면은 이렇게 되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거조차도 삭제가 되는. 안 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서비스 센터 빨리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초기화시키는 방법 있겠고요. 초기화는 참.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예. 또 센터도 있고 여기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외래교수와 보이스피싱 또 스미싱에 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